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 정아름 교수입니다. 저는 학과에서 치매케어 재활 융합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그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치매를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침 학생들이 저기 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채연이랑 정재 학생은 저희 학과에서 치매케어 재활 융합 전공을 지금 현재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정재 학생이랑 채연 학생은 치매케어 재활 융합 전공 지금 이수하고 있는데 전공 교과목 수업 들으면서 소감 어땠는지 간단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재 학생부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이해하고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 전공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안고 있는 효도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효도리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AI 기반 로봇입니다. 이렇게 치매 돌봄에 활용되는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있다는 점도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이 효도리를 만든 회사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 효도리 로봇 사용법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서 활용해보는 시간들도 있었으니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채연이는 어땠는지? 저는 평소에도 치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치매 융합 과정을 공부하면서 치매가 개인으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지금 얘기해준 주제들이 오늘 함께 나눌 얘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AI라든지 IoT라든지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랑 관련이 높은 거거든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요즘에는 신약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치매도 언젠가는 완치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 FDA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약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기억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오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억만 조금 되찾으면 될 수 있는 병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약이 과연 완전히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기억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으로 기억을 조금 되돌이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기억은 단순히 뇌의 데이터가 아니라 관계의 기록이기도 해요. 치매는 결국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억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수님, 요즘 이제 뉴스에서 치매 인구는 100만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전히 치매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매는 뇌의 병이기도 하고 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면서 기억의 지도가 점점 흐려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그 모양이나 기능, 그리고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같은 것들이 연결돼서 떠올라야 하는데 치매가 걸린 분들은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정보가 남아있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네요. 그래서 치매는 어떤 단순한 기억의 망각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잃어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딸을 인지하지 못하고 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낯선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병은 한 사람의 기억을 잃게 하지만 사실은 결국 가족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병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 세대이신 40, 50대에서도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40, 50대에 발병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꾸준히 늘고 있기도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생활 불균형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초록이 치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인이고 현대사회의 자극과 연결의 어떤 감소, 특히 사회적 관계의 감소라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현대사회 자극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현대사회 자극은 무엇이며 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양, 그리고 대화의 수, 경험의 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뇌의 네트워크가 천천히 닫히기 시작해요. 혼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 대화가 줄어들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기억도 함께 같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치매는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연결이 사라지는 병인 거네요. 교수님, 기억이 관계가 남는다는 말이 흥미로워요. 기억은 당연히 뇌에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뇌의 기억이 저장되지만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어떤 관계의 힘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재의 이름을 기억하고 채연이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만나왔던 관계의 흐름, 그리고 감정, 표정,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름도 그 표정도 흔들리고 흐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반대로 관계가 지속되면 기억도 오래 유지된다는 건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반복되는 일상, 함께한 좋은 추억, 기억 이런 경험들이 함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기억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관계의 맥락 속에서만 저장되고 기억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부모님께서 사람을 자주 만나야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다양한 조사에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유병률이 크게는 50%까지 낮은 걸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기억은 뇌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저장된다는 게 사실 맞는 말이죠. 교수님, 그렇다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손을 사용하는 모든 동작이 뇌를 자극하게 돼 있어요. 글씨를 쓴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퍼즐이나 암기 같은 뇌 훈련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뇌라는 것은 감정이 동반될 때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요리를 하고 친구랑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사랑하는 손주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감정 자극과 기억을 연결시키는, 또 뇌의 자극을 연결시키는 강력한 기억 자극이 돼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게 곧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기억의 근육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고 감정이 연결되는 경험이 기억을 굉장히 오래 머물게 합니다. 기억에도 감정의 영양분이 되는 거군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감정이 없는 기억은 굉장히 쉽게 사라질 수 있거든요. 감정이 있는 기억은 오래 남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과 함께 했던 좋은 경험들은 아마 감정이랑 같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치매 예방의 첫걸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과 함께 마음속에 저장되게 될 거예요. 교수님, 치매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 걸까요? 사실은 이제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되면 가족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때문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의심을 한다든지 또는 배회 증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쁘고 조금 의미 있는 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가족들은 나중에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기도 하고 많이 지쳐가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감당하게 되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간병비라든지 시설 요양비라든지. 그래서 가족들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이 치매 환자를 케어하느라 본인들의 일상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립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또는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두고 있다는 것이 제한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하는 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돌봄의 사회화라는 것도 개념으로 배우기도 하죠. 네, 실제로 치매를 돌보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실 치매 문제는 한 가지 직업군이나 한 가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굉장히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우리 같은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도 그 일들을 담당하겠지만 의료 영역에서 또 보건 영역에서 또는 이렇게 사실 최근에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영역에서까지 치매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치매 안심센터와 같은 곳에서 치매 가족을 상담하고 치매 환자를 상담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점이죠.
결국 기억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구조네요. 그렇죠. 결국 지키는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교수님, 요즘엔 인공지능이나 웨어러블 기기, VR 같은 기술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 2, 3년 사이에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비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효도리, 효순이, 돌봄 로봇들도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치매는 사실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계를 통해서 초기 치매를 확인하고 인지 저하가 있는지를 감지해서 초기에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 이런 기술의 적용이라는 것은 더 기대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발전될 영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잇는 복지 도구가 되는 거네요. 기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존엄이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의 진짜 복지는 기계를 통해서도 인간의 마음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치매 환자 실종 문자를 받는데 저희 주변에는 그걸 보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무관심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넘어서야 할 병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친화 마을에서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 마을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 증상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목적 없이 이렇게 동네를 배회하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배회하다 보면 실종될 수 있고 가족들은 이제 애가 타고 또 위험에 처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환자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서 치매 환자가 동네를 배회하더라도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마을 전체가 이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유지하고 있죠. 결국 복지는 사람을 대신 돌보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태도인 거네요. 좋은 말이에요. 치매 친화적 사회라는 것은 치매 환자가 일상을 우리처럼 유지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도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정재부터. 저는 돌봄의 사회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결국 한 명이 그리고 한 영역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접근하고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치매를 이겨낼 수 있는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채연이는 오늘 이 인터뷰하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저는 이제 관계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수업에서 배웠던 이제 인지 활동이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되게 새롭습니다. 오늘은 기억과 관계의 의미 그리고 치매 예방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뇌 속의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 이어주는 관계의 기록입니다.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이 마음을 치유하는 또 다른 언어, 미술치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